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6월 목요일 저녁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5월달이 지나고 이제 6월달이 왔어요. 여러분들 6월달에는 6월 6일 날이 현충일 있죠.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6월 6일이 현충일. 6월 6일이 또 망종입니다. 망종. 24계절의 망종. 어, 제 기억으로는 망종 때는 이제 보리가 이제 옛날에는 밭곡시에는 주가 보리고 논에는 벼가 쌀이 그 주시가 아니에요. 주곡이죠. 네, 보리 그 뿌리가 이제 영양을 섭취 안 하고 뿌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망종 때가 되고 이제 지나면 이제 보리를 빕니다. 옛날에 보리도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네, 보리를 비는데 망종입니다. 6월 21일 날이 하지입니다. 하지. 6월 20일 날이 하지. 6월 22일 날이 단오입니다. 여러분들 단오절 아시죠? 제가 올 때는 단오가 되면 그 창포라는 그 풀 있습니다. 줄 같은 거 파란 풀. 그걸 그 개울가에 가서 그걸 벼다가 그걸 끓여서 삶아서 그 물로 여성들이 머리를 감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주 윤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참 보드랍고 좋다. 그래서 창포로 그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 날입니다. 이 단오가 되면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네를 탑니다. 동네마다 그네를 아주 높은 큰 나무에다가 가루장이 나물 대고 줄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그네를 탑니다. 그래서 주로 그는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총각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네를 매놓으면 그 동네 아줌마들 여성들이 그네를 탑니다. 아주 그때는 그게 아주 큰 행사였어요. 이렇게 단오가 아주 그때 단오 때가 이제 대개 모래를 냈다든가 이제 보리를 폈다든가 뭐 이렇게 좀 큰 농사 계절을 지났을 곳이 참에 단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난 그 날이 6월 25일입니다. 저는 6월 25일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저 북한 공산 괴뢰군들이 남한을 쳐들어와 가지고 아무 그 준비도 없고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남한을 쳐들어와 가지고 피난 가냐고 그것도 갔는데 피난 가는데 포를 쏘고 비행기가 기총사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7살 때 피난길에 피난 가다가 폭탄에 다친 경험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었죠. 저 공산당은 저는 일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괴뢰군들은 쳐부셔야 됩니다.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들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북한을 지지하는 이런 빨갱이 같은 이런 인간들 완전히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본 방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9일 날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태도국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거 아시죠? 어, 태도국이라고 하는 거는 태평양 도서국을 갖다가 태도국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그 클태자, 그 클대자에다 가운데 점 지은 거, 클태자에다 도자에다가 나라국자 해가지고 도서국. 그러니까 호주 그 앞에 있는 남태평양 그 태평 아래, 그러니까 저 필리핀 그 아래 호주가 있잖아요. 그 호주 그 근방에 있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예, 전체 나라는 그 숫자는 그 회원국이 18개국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한 태도국 정상회의 때는 11개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못 오는 나라는 그 관료가 대신 오는 그런 걸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 나라는 뭐 인구도 적고 작은 섬에 있기 때문에 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뭐 파푸아 뉴기니아 이런 데를 그 좀 빼놓고는 섬들이 아주 작습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땐 비행기가 제대로 그 저기 뜨질 않기 때문에 날짜를 지켜서 갈 수가 없는 것이 그 태평양 그 태도국의 그 사정입니다. 그 태도국의 그 태평양 도서국은 14개 나라는 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여러분들 피지는 아시죠? 뭐 여기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참 아주 물 깨끗하고 휴양지로는 최고죠. 피지. 키리바시, 그다음에 마샬제도, 여러분들 마샬제도도 가보셨을 거고요.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 뉴기냐, 여러분들 파푸아 뉴기냐를 많이 가셨을 거예요.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 다음에 사모아 섬도 가보셨죠. 솔로몬 제도도 아주 관광지로는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그 다음에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도 여러분들 그 여행지로는 많이 알려졌죠. 이렇게 14개국가 2개 프랑스 자치령이 있습니다. 프랑스 자치령, 프렌치 폴리네시아, 그 다음에 뉴킬레도니아 이런 프랑스 자치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라가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는 18개국이고 이번에 그 중에서 11개국 정상이 우리나라 와서 한 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부산 엑스포 2030년도에 그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산 엑스포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도 이분들은 방문을 하고 부산을 유치하는 데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오스트라리아가 하얀 그 사진의 오스트라리아,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누기니아, 솔로몬해, 뉴질랜드, 그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를 이제 제일 큰 나라, 오스트라리아는 뭐 워낙 큰 나라고 뭐 저기죠. 근데 오스트라리아,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아 이 근방으로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태도국이라고 합니다. 태도국. 여러분들 태도국이라고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태도국, 태평양 도서국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태평양 대륙 태도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도국을 아시나요? 이번에 그 태도국에 오신 분들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용산 대통령 그 대통령실을 거기서 회담하고 기념 촬영했던 분들입니다. 나라는 작고 인구도 적지만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서지방에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태도국에서 오신 분들이 정상회담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에서 작은 인구 속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기도 나라입니다. 그래도 부산 엑스포가 세계 뭐 230개국 나라 되는 나라가 투표를 다 하는데 이 나라도 투표권이 하나씩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똑같이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호주 오른쪽, 뉴질랜드 위쪽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섬들을 볼 수 있다. 이 섬들이 만든 16개국을 태평양 도서국이라고 부른다. 약칭 태도국이다. 이들 국가는 인구와 국토가 작지만 광활한 바다를 갖고 있다. 태도국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합치면 1910만 평방킬로미터로 전 세계 면적의 14%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러시아 면적 1709만 평방킬로미터보다 넓다. 이 국가들은 스스로를 푸른 태평양 대륙이라고 부른다. 나라는 적고 인구도 적지만 넓은 태평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과 지하전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쪽에 가서 원양어업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 게임에서 태도국이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다. 이 국가들은 자원 외교가 중요한 시대에 수산 자원은 물론 망간, 단과 등 해양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투발루 등 해수면이 상승하는 섬이 많은 것도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다. 투발루의 외교장관은 2021년 무릎 깊이 바닷물 속에서 정장 차림으로 지금 서 있는 이곳도 한때는 육지였다로 시작하는 연설로 전 세계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렸다. 지금 나라가 지금 현재 그 투발루라는 나라는 자꾸 물에 이렇게 잠겨요. 그러니까 그 물이 기후변화 지금 북극에 있는 만년설이라든지 해빙이 녹아서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그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섬이 물에 잠기는 나라도 세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해상 항로 요충지라는 점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격전지로 부상했다. 2021년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군함이 기항할 수 있고 소요 사태가 나면 중국의 군 경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이 바짝 긴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워싱턴에서 첫 미 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솔로몬 제도의 30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설하는 등 다시 이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말 태도국 정상들을 초청해 첫 정상회의를 가졌다. 태도 11국은 부산 엑스포 개최 여부를 결정짓는 국제박람회 기구 BIE에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1국 1표를 갖는다. 태도국 정상들은 부산도 방문했고 공동 성명에서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환영한다고 했다. 전체 171표 중 11표를 확보한 셈이다. 우리나라 첫 원양어선은 1949년 미국에서 도입한 230톤급 지나모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부를 건져오라는 뜻을 담아 배의 이름을 지었다. 지나모. 그 제일 처음으로 도입한 배가 이름이 지나모. 이 박사가 지은 이름입니다. 남쪽으로 가서 부를 건져오라, 부를 가져와라. 그래서 지나모. 훗날 남태평이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를 것을 예견한 것이다. 1960년부터 1970년대 지나모를 포함해 많은 원양어선이 태도국 해역에서 벌어들이 외화는 경제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 사모아 등에는 이런저런 사고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한국 선원들의 무덤이 곳곳에 남아있다. 생각해보면 우리와 태도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다를 통해 연결된 이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태도국이라는 이 말, 태평양 도서국, 거기에 바다가 태평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을 많이 안고 있는 나라죠. 땅덩어리는 적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 있습니다. 많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깨끗한 태평양 물을 안고 있는 휴양지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여하튼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태평양 그 태도국가 정상회의를 열면서 앞으로 한국과 위대를 더 강화할 것을 그렇게 협의하고 노력했다.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6월 1일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부터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